안녕하세요. 경록김의 뷰티풀 프로그래밍 채널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만들고 있는 김경록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결혼을 하려면 결혼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에서 오늘 다뤄볼 내용은 강남역에 오피스텔 사는 법 바이입니다. 바이. 강남역에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2018년 년 3월에 강남역에 오피스텔 하나 샀습니다. 소유권 취득하였습니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쓰고 전 집주인에게 돈을 주고 집을 사야 합니다. 이 과정은 그냥 너무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치기 전에 돈을 모아야 합니다. 돈을 모아야 한다.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돈을 모으려면 돈을 아껴야 쓰지 말아요. 네, 이 돈을 모으려면 돈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하면은 연봉 2200,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봉 2200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500으로 갔다가 4000만 원대. 네, 연봉의 변화는 이러합니다. 한 1년에 5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6년을 거의 채웠고 내년에 7년 차입니다. 근데 지금 요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생각이, 이제 이렇게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의 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그런 걸 보면 직장인 서울에 집을 못 산다. 못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집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는 곳이죠, 사는 곳. 내가 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아파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려면 한 3억은 넘어야 되겠죠? 3억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원룸 오피스텔이에요. 그리고 가격은 2억이 되지 않아요. 가격은 2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집을 살 때 2억이 있었느냐? 2억이 아니고 1억 5천이라도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억 5천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1억 1천만 원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없다, 아니면 혹은 직장인 일해서 집을 살 수 없다, 이 말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직장인 월급쟁이 생활을 해서 집을 살 수 없다,
이 말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집을 사기까지는 5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 연봉이 뭐 제 친구들에 비해서 많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네, 제 친구는 연봉 대기업에 시작했는데 3,600에서 시작을 했고요. 뭐 쭉쭉 올라가지고 4천 얼마? 뭐 5천? 뭐 이 정도 하면은 차이가 꽤 많이 나죠. 1,400. 그다음에 여기 1,000만 원. 여기도 뭐 1,000만 원. 그러니까 뭐 얘가 최소한 저보다 3천만 원은 많아야 되는데 어, 이게 한 뭐 3,500 정도 되죠. 최소한 얘가 3천만 원 저보다 많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아직 집이 없습니다. 제 친구가 여러 명 있는데요. 대체로 이렇습니다. 대체로 대기업에 잘 다녔고, 네, 대체로, 아이고, 지금 안 함. 대체로 이렇습니다. 저보다 어쨌든 걔들도 집을 샀어야 되는데, 한두 명이 아니죠. 일단 핵심은 돈을 쓰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돈을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주말에 공부를 한다. 주말에 봉사활동을. 저는 일단 이렇게 두 가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할 수 있는 스킬이 생겨서 나중에는 주말에 학원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돈을 쓸 때 저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뭐 그것의 두 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뭐 200을 쓸 때 200까지는 아니죠. 뭐 저 100을 쓸 때 저는 100을 벌었다. 그러면 차이가 남들의 두 배, 빵원하고 200만 원은 두 배 차이는 아니죠. 빵에다가 뭐를 곱하던지 빵이니까요. 남들이 100만 원 쓸 때 저는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안 쓰고 모아서 이 집을 산 거죠. 그래서 집을 살려면 1억 원 정도 모으면 집을 사볼 수 있습니다. 사겠다는 엄두를 내볼 수 있습니다. 꼭 1억 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강남역 근처에 오피스텔을 샀기 때문에 이 정도가 필요했고요. 이 정도가 있어야 됐고, 강남역에 있는 오피스텔 말고 뭐 경기권의 아파트라던가 이런 집들은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생각했을 때 아끼고 모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서 많은 반론들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다. 젊은 날을 어떻게 돈을 안 쓰고 안 즐기고 살 수 있나? 연애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많은 질문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뭐든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젊은 날에 그런 즐기고 연애하는 비용 그게 5년이라고 했을 때 1억이란 말이 이게 1억이라는 거죠. 1억 다 모아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어쨌든 5년 동안에 내가 재미있게 놀고 버는 거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의 비용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런 토탈 비용이 1억 정도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친구들과 잘 지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뭐 다른 것들을 얻을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저는 그걸 포기를 한 거죠. 저는 그걸 포기를 하고, 집을 사는데 어쨌든 1억을 보탤 수가 있었습니다. 하, 어쨌든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뭐 희망이 없다, 헬조선이다 하지만 그래도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리고 집을 한번 사보겠다 이런 소망이 있다면 이룰 수 없는 것도 아닌라는 것을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